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으로 편입했다. 내년부터 일본의 상당수 중학생들은 이런 내용의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해 논란인데요. 특히 일본의 주장이 더 노골적으로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즉각 도발이자 역사 왜곡이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 정부의 이런 반발 속에 이 시각 일본 현지는 어떤 표정일까요? 화제 인터뷰.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의 이영채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대한민국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문제로 시끌벅적했는데 중학생용 역사, 국민, 지리 교과서 18쪽입니다. 독도 관련 주장이 있다는 것인데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 겁니까? 예, 일본의 지금 현재 그 사회 과목에 있는 그 지리와 국민 이 과목에는요. 예. 일본하고 한국 사회는 그 시마네현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 그리고 1905년에 일본이 편입을 했고 일본이 52년에 독립 이후에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그냥 내용은 적어 있었죠, 지금까지. 예. 그런데 새로운 교과서에는 이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이 지리와 국민 과목에 명확하게 표기를 했고, 근데 이게 예전에는 18개 교과서 중에서 한 11개 정도였는데, 이번엔 전 교과서가 이것을 명확하게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러한 애매한 표현만 있었던 것을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일관되게 한국의 이 문제를 토론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은 불법 점령만 하고 있다라고 어떤 편중된 기술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지리와 국민 과목만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역사 교과서는 주변 국가의 마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 독도 문제는 8개 역사 교과서 중에서 한 곳밖에 쓰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5개로 확대되면서 역사 교과서에 명확하게 고유 영토론이 표기됐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표현, 중립적인 표현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고유 영토다, 아주 확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또한 교과서도 더욱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 회사들의 표현들을 존중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번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의 공식적으로 반영시킨 교과서가 드디어 탄생했다라는 이런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 있죠. 언제부터 이 교과서가 일본 중학교에서 활용됩니까? 예, 지금 이 교과서는 내년 봄부터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는 4년마다 한 번씩 검증을 하죠. 예. 초등학교 교과서는 작년 4월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처음으로 통과됐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검정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뉴스를 접하고 놀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 일본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교과서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죠. 학습 지도 요령이죠. 예.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의 새로운 기준이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독도 그리고 생각도죠. 이것에 대한 영토를 명확하게 가르칠 것을 새로운 해설서에 집어넣었었는데 이 기준에 맞는 교과서들이 이번에 다시 다 작성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벌써 1년 전에 이런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역사 문제 논쟁들이 일방적인 일본 정부가 반영된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이런 작업들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왔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말이 약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독도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됐고 또는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분쟁의 소지를 주지 않았지만 이제 이게 학습 요령에 명확하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적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위를 가지고 정확하게 볼펜으로 독도 땅을 지적하면서 이게 다케시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과정을 꼭 수업 중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학습 지도 요령에 맞는 교과서들이 아닌 것들은
교과서 채택을 어렵게 만들어지는 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 독도 부분을 펜으로 찍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독도다, 일본 땅이다, 이걸 복창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복창하도록 한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가르치는 요령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걸로 저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군대도 아니고 참 독도는 우리 땅이다. 수업 시간에 복창을 시킨다. 일본 중학교 수업 시간에. 예,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영토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는 인식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참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방침에 대해서 일본 교육 현장 교사들과도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일본 교사들은 이런 독도 문제라는 것이 아주 근대 역사와 그리고 현대 역사 그리고 정치적인 현황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문제의 본질이 보이는 건데 예. 어린 학생들이 그런 양국의 근현대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영토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 너무 편중된 또는 정부의 시각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양심적인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랄까요. 자기 스스로 탐탁지 않은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들은 불만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러한 자기 양심과의 싸움이 아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있는데 이 정부의 편향된 정책 때문에 보수 우익적인 시각으로만 교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일본 현지에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이번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애매하게 표현해왔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식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히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 심리, 어떻게 보면 일본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번 교과서 개정이 좀 활용될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단지 정부가 반대 성명만을 내는 것이 꼭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전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제 8월부터는 이 교과서 채택 문제가 다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아직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기술이 있는 책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현지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하고요. 또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직접 필요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 어떤 부재 교재들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 현장과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부의 비판 성명을 넘어선 민간 차원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지적해 주셨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한일 수교는 50주년이 됐지만 50년의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한일 관계 냉랭하기만 하군요. 자, 화제 인터뷰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의 이영채 교수였습니다.